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속건조가 생기면 염증 반응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 염증 반응이 표피 아래 진피층까지 영향을 미쳐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분해하는 효소들을 활성화시켜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무너지면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노화 과정이 앞당겨지는 거예요. 이건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얼굴 온도가 올라가면 피부 속 수분 증발이 훨씬 빨라져요. 그러면 피부는 더 건조해지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혈관이 확장돼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 안면 홍조도 점점 심해질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속건조를 피부 속에 수분이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속건조는 피부에 수분이 없는 것이 아니라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수분을 붙잡아두지 못하는 상태예요. 우리 피부에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으로 이루어진 피부 장벽이 있어요. 이걸 벽돌집에 비유하면 각질세포는 벽돌이고 세라마이드는 벽돌 사이를 메우는 시멘트 같은 존재예요. 벽돌이 아무리 튼튼해도 시멘트가 부서지면 그 틈으로 물이 술술 새어나가겠죠? 피부도 똑같아요. 이 장벽은 피부 속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 수분이 계속 증발하게 돼요. 그러면 피부는 계속 당기고 화장이 들뜨고 수분크림을 발라도 금방 건조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피부는 수분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지를 더 많이 분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피부가 건조할수록 피지는 계속 분비되면서 겉은 번들거리는데 속은 당기는 수부지 피부가 되는 거예요. 결국 속건조는 수분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피부 장벽 손상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방법도 수분을 많이 넣는 방법이 아니라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장벽에 틈이 생기면 문제는 단순히 얼굴이 당기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각질층이 무너지면 피부 장벽 기능이 떨어지면서 먼지, 세균, 자외선 같은 외부 자극에 훨씬 쉽게 노출돼요.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피부의 염증 반응, 즉 피부염으로 이어지기 쉬워져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염증 반응은 표피 아래 진피층까지 영향을 미쳐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분해하는 효소들을 활성화시켜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무너지면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노화 과정이 앞당겨지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세포 실험을 했을 때에도 비슷한 결과를 확인했어요. 피부 세포에 염증 자극을 주니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프로콜라겐 합성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거든요. 반면 보습이 충분히 유지된 세포에서는 프로콜라겐 합성이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됐고요. 결국 속건조를 방치하는 건 단순한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콜라겐 생성 자체를 떨어뜨린다는 걸 세포 실험을 통해서도 직접 확인한 셈이에요. 첫 번째, 잠. 최고의 재생크림.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피부 장벽은 낮보다 밤에 훨씬 활발하게 회복돼요. 잠이 부족하면 피부 장벽 회복이 늦어지고 피부 속 수분이 더 쉽게 증발하게 돼요. 또한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피부 장벽 회복이 더 느려져요. 그래서 저는 피부 트러블이 있는 분들에게 명상을 추천해요. 대부분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서 만성 피부염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하루 10분만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완화에 큰 도움이 돼요. 가장 좋은 피부 재생제는 비싼 화장품이 아니라 충분한 수면이에요. 두 번째, 미지근한 물과 저자극 클렌저. 세안은 꼭 필요하지만 과한 세안은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는 행동이기도 해요. 뜨거운 물은 피부 보호막을 빠르게 무너뜨리고 세정력이 강한 클렌저는 세라마이드와 피부 지질까지 함께 제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 약산성, 저자극 클렌저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아침에는 피부 상태가 괜찮다면 물세안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아요. 저도 피부가 예민했을 때 아침 세안을 물세안으로 바꾸면서 피부가 많이 좋아진 경험이 있어요. 꼭 실천해보세요. 세 번째, 세안 후 3초 골든타임. 세안을 마친 후에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화장실에서 나와서 밖으로 걸어가는 그 짧은 시간에도 피부 속 수분은 계속 증발해요. 그래서 저는 보습제를 화장실에 두는 것을 추천해요.
추천해요. 얼굴에 물기가 살짝 남아있는 상태에서 바로 보습제를 발라야지 수분 증발을 줄일 수 있어요. 보습은 늦게 하는 것보다 빠르게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해요. 네 번째, 3시간마다 덧바르기. 보습제는 한 번 바른다고 하루 종일 유지되지 않아요. 특히 에어컨, 난방, 사무실, 운전, 마스크 착용을 하는 이런 환경에서는 피부 속 수분이 계속 증발해요. 속건조가 심한 분들은 3시간 정도마다 얇게 보습제를 덧발라주세요. 이 작은 습관이 피부 장벽 회복에 큰 도움이 돼요. 5번째, 얼굴 열감 관리. 이건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얼굴 온도가 올라가면 피부 속 수분 증발이 훨씬 빨라져요. 그러면 피부는 더 건조해지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혈관이 확장돼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 안면 홍조도 점점 심해질 수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얼굴 온도가 올라가면 피지 분비도 증가해요. 피지가 많아지면 말라세지아라는 균이 자라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져요. 말라세지아가 증식하면 염증이 심해지고 지루성 피부염이나 여드름도 악화될 수 있어요. 정리하면 두 가지 악순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거예요. 얼굴 열감, 수분 증발 증가, 피부 장벽 손상, 혈관 확장, 안면 홍조, 얼굴 열감, 피지 증가, 말라세지아 증식, 염증 악화. 그래서 속건조가 있는 분들은 얼굴 열감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6번째, 재생크림 사용하기. 속건조는 피부 장벽 손상에서 시작돼요. 따라서 피부 장벽 회복을 도와주는 재생크림이 도움이 돼요. 특히 각질세포 지질인 세라마이드, 지방산, 콜레스테롤이나 판테놀, 병풀 추출물, EGF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은 피부 장벽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수분크림이 수분을 공급하는 역할이라면 재생크림은 피부 장벽을 회복해서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속건조가 심한 분이라면 수분크림만 바르지 마시고 재생크림을 꼭 함께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속건조는 피부 속 수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수분을 붙잡아두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속건조를 해결하려면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미지근한 물과 저자극 세안, 세안 직후 빠른 보습, 3시간마다 보습제 덧바르기, 얼굴 열감 관리, 피부 장벽을 회복하는 재생크림 사용. 결국 이 6가지는 하나로 통해요. 수분을 더 넣는 것이 아니라 피부 장벽을 회복시켜서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막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피부 세포를 연구하면서 얻은 속건조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준비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